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낙폭을 키우면서 불안감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주요 섹터의 동반 약세 속에서 다시 테마주별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초전도체, 핵융합 에너지 등 테마주들이 약세장 속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중입자 암치료 성과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된 모비스는 3거래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며 5,900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높아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해 8월 초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이 시행이 됐죠. 지난 1년간 미중 간 첨단 산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가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칩스법 1년 미중 패권 전쟁 격화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법 1주년 청문회에서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수주 이내에 규정 마련이 완료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다양한 규제와 반도체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는 힘을 내지 못했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이상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고요.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신작 쏟아지는 게임주입니다. 9월 들어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 출시를 하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됐지만 추세 형성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며 신작 출시가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네, 미르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 수령 완료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반면 네오위즈와 넷마블 등 주요 게임주는 동반 급락하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게임주, 종목별 모멘텀에 따라 맞춤 전략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게임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진세미캠과 하나마이크론,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위즈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칩스법 1년 미중 패권 전쟁 격화입니다. 미중 간 첨단 산업 경쟁이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더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려를 해서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구한 상황인데 화웨이 사태로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들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지점장님? 네,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가 진실이고 또 뭐가 노이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과연 반도체 메모리 가격을 건드리느냐 마느냐 또는 반도체 IDM 업체들의 재고를 흡수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그 노이즈들 가운데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메모리 재고는
더욱더 확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DDR5 같은 D램 일부 종목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감산 발표한 이후에 감산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고 감산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 또한 시크릿컬이고 이 시크릿컬은 저점과 고점이 생길 텐데 삼성전자의 발빠른 감산을 통해서 저점이 빨리 다가온다면 분명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업사이클도 머지않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규제에 맞서서 중국은 자원 무기화, 장비와 부품 또 국산화의 속도를 내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미중의 기술 전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좀 약간 반사이익이라던가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없을까요, 부장님? 예, 최근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양치 메모리 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도 정부 보조금 한 9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장비 개발에 매진을 해왔고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용화가 바로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 양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232단 3000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 미국 제재 때문에 장비 반입이 이제 안 돼서 다소 조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밖에 여타 다른 업체들도 장비 개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려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그 3나노라든지 5나노 수준의 그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한 이런 쪽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국산화율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레거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가 원래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려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장비 대체가 안 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넥스틴이랑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그쪽 해당 분야고 최근에 중국 관련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정도가 일정 부분의 수혜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좀 봄이 오나 싶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 가운데서 동진 세미캠과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신호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에 둘 다 김성준 부장께서는 다 스탑을 주셨고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동진 세미캠만 고 사인 주셨는데 동진 세미캠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9월 들어서는 박스권 등락 속에서 최근 5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3.9% 밀리면서 거의 저점으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탑 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좀 더 쉬어갈까요? 아무래도 일단 스탑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고요. 최근 시장 환경을 좀 고려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조금 확인해 한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탑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럼 여기는 기술적이 아니라 조금 내용에 집중하는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진 것이 저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HTS에 띄워져 있는 PER 역사적인 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동사의 PER 밴드, 히스토리컬 밴드를 보시면 과거에 10배, PER 10배 또는 9배 수준에서 역사적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PER 25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주가가 움직였었죠. 현재 동사가 내년이 아닌 올해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1.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 순이익 기준으로 1,6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를 PER로 환산한다면 올해 기준 11배이기 때문에 동사가 히스토리컬 보여주었던 PER 밴드의 정확히 하단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과연 그 역사적인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 있을 업황이냐를 봤을 때 저는 AI라든가 결국 이 메모리 가격은 이 상품이고 비메모리 가격은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시크릿컬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PER 하단에서 하단 이탈을 생각하기보다는 PER 하단에서 저평가 매수 시기가
유효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을 보자고 하면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뭐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최초 성공한 기업으로 EUV 노광 공정에 이제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성장세도 이제 함께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탄탄한 협업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중국의 BOE도 주 매출처로 알려져 있는데 미중 기술 격화 속에서 좀 어떤 점들이 앞으로 동진 세미캠 성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부장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둔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TSMC가 그 5나노에 사용하던 EUV 그런 장비를 3나노로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네. 이제 EUV 장비를 좀 구입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EUV 관련주들이 더욱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삼성전자도 여전히 이 국산화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또 이제 생산을 늘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레거시 공정보다 조금 더 미세 공정 쪽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늘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기회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ASML도 2025년까지 이제 연 40대 정도 생산하던 장비를 80대까지도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훼손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이제 주가를 보면은 여름에 조금 잠깐 좀 급반등하면서 기대감을 키우다가 8월부터는 또 다시 우하향을 하면서 지금 한 30% 정도 좀 밀렸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특히 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같은 경우에 결국 큰형님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은 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더 언더퍼폼했지만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기대된다. 그러면 저평가 수준에서 동진 세미캠 또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의견 4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에 신고가 이후 아래로 방향을 틀었죠. 오늘 5.6% 밀리면서 역시나 이제 저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우선 이제 김성준 부장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마이크론에도 이제 스탑 사인 주셨는데 역시나 기술적인 이유일까요? 예, 일단 뭐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1순위 업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향후에 이제 HBM3를 중심으로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레거시 그런 쪽에서는 외주율이 상당히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하나마이크론 실적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기대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요인들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분간 역시 추석 연휴 이후까지는 좀 미뤄보자라는 차원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희권 점장께서도 하나마이크론에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투자에 따라서 좀 핵심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조금 올라왔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동진 세미캠과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EPS가 올라가거나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진 세미캠과 다르게 하나마이크론의 역사적 PBR의 밴드를 보시면 상단인 PBR 3배를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먼 상황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오사트 업체는
아웃소싱 앤 테스트입니다. 사실 아웃소싱 앤 테스트 업체들이 PBR 3배 또는 4배를 받기에 시장의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도 뭐 예전부터 좀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권에 계시겠지만 사실 그 8월 중순에 시작된 그 랠리에서 만약에 담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나와야 할지 좀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으니까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은 뭐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은 지난 7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 가격 23,5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조정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시황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보다는 조금 내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9월 신작 게임이 쏟아지는 가운데 게임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게임 신작 출시가 지금 이제 좀 반짝 효과에 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도 좀 불안하고 해서 수급도 좀 불안해진 것 같은데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점장님? 과거에는 게임 종목들이 신작을 발표할 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했다가 막상 발표 이후에 일별 데이터라든가 iOS 순위, 안드로이드 순위가 예상보다 뒤처질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 또는 거기서 서프라이즈를 낼 경우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주가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게임사들이, 게임 업종들이 이미 성숙 단계에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P2E 어닝을 위한 플레이를 위한 그런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죠. 하지만 그 또한 반짝 유행에 그치는 바람에 게임 산업의 성장 자체가 굉장히 둔화된 상황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쇠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제한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약간 이제 눌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의 가격이 싼 게 또 매력이다라고 좀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구간이니까 가격적으로는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하반기 성장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장님? 사실 제가 뭐 게임주 이렇게 점검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들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매출도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행여나도 초기에 매출이 나오더라도 이게 예전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좀 꺾이기 때문에 한때 좀 저평가를 보였다라고 했던 기업들도 한 1, 2분기 지나고 나면은 그냥 저평가가 아닌 그런 상태로 좀 돼버리는 그런 경향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사실 게임주가 과거처럼 이 성장주로 계속해서 좀 군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까지 의문이 될 정도까지 조금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 이제 지스타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겨울철 성수기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좀 더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작 출시에도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주, 오늘은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 이제 두 종목을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지금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두 종목 다 스탑 사인 주셨고요. 김성룡 부장께서만 위메이드에 지금 고사인을 켜주셨어요. 위메이드부터 보겠습니다. 뭐 거의 지금 돌아온 위메이드처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강한 모습이었는데 중국 미르의 라이센스 계약금 수령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는 조금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11%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중 부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고 주셨는데 위메이드 다시 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들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시총이 이제 1조 2천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1천억이라는 이런 큰 계약금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들 분명히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서 그래도 뭔가 좀 추세적인 반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적은 시총에 큰 금액이 들어왔고 또 위르라는 게임 자체가 NC소프트는 리니지가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작 게임이 나와도 여전히 리니지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미르라는 게임도 미르.
초기에 워낙에 또 이제 그 많이 좀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신작은 짧은데 지금 예전에 갖고 있었던 또 팬층으로 계속해서 또 사업 모델을 좀 구축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이제 스탑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미르 분명 IP 파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IP 파워가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P2E, P2E에 대한에서 관건인데 그 P2E 성공을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그 자산 가격이 적어도 안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여건도 모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이번 계약금 수령을 계기로 추가 라이센스 계약은 물론이고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외자 판호 획득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성장이 있는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익이라던가 이런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사실 오랜 동안 이제 법정 분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이게 미르 2와 3에 관련된 그런 계약금이었는데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미르 4, 미르 M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중국의 판호, 외자 판호 발급 가능성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의 게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일매출 한 13억 정도 나온 나름 좀 그래도 양호한 게임 그런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라는 이런 게임이 올 연내에 P2E 방식으로 또 출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도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 계속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네, 위메이드는 사실 그 여전히 좀 블록체인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4월에 발표를 한 신작 그 나이트 크로우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을 연내 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블록체인 게임 사업도 좀 특화된 강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특화된 강점이긴 하지만 P2E를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P2E라는 건 뭐 게임 내에서 특정 서비스나 아이템을 우리가 어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상화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러면 아이템을 파는 사람 입장과 아이템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둘 다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먼저 아이템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번 돈으로 인해서 가상화폐로 인해서 내가 다른 현실 세계에 있는 그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되고요. 또는 아이템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의 화폐를 지급하더라도 이 아이템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템의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게임에 유입되는 유저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 게임 산업 시장상 현재 게임에 유입되는 유저가 정체될 수는 있지만 늘어나기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템의 가격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오르지는 않더라도 빠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자산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 가격의 그 위험 자산 가격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안정화를 못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B2E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쳐다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2E 또 이제 코인이 이제 연결되다 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로 인해서 주가의 부침이 좀 심했는데 지난 5월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이제 하향세를 타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애를 태우는 좀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좀 믿고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뭐 P2E의 미래를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뭐 편하게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두 분 다 스탑 주셨으니까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여가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여행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이쪽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나름의 유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관련된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가능성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략 한 44,000원 정도의 그런 돌파 여부 그리고 네. 2차는 한 48,000원 정도의 돌파 여부까지 우리가 감안해 보면서 기술적 관점에서의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오웨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웨즈가 오늘도 12%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제 두 분 모두 스탑 사인이 나왔거든요. 이희권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피해 거짓 분명히 정치되어 있는 게임 산업성에서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도전과 흥행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대해서 주가가 선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 선반영을 게임 산업의 특성상 초기 흥행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반영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준 문장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네오위즈 주가를 끌어왔던 게 지금 이제 신작 모멘텀 이제 피해 거짓이었잖아요. 근데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뭐 그 모멘텀이 이제 노출이 됐다, 재료 소멸이다라고 좀 봐야 될지, 아니면 피해 거짓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지 어떤 쪽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콘솔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한 건데요. 네. 이제 19일 날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그리고 뭐 일본 정도는 뭐 양호한 그런 그 호응은 받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가장 좀 매출 비중이 큰 서구권에서는 좀 많이 좀 모자란 그런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콘솔 시장의 인지도가 워낙에 아직은 좀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의 도전에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는 얘기 자체가 네. 일단은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기대치를 많이 좀 낮췄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좀 강하게 기대했었던 감들이 좀 실망감으로 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또 돌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좀 기술적인 상황, 또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콘솔 게임이 또 북미권에서 또 매니아층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기대감을 실었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고, 자 그럼 이제 네오위즈의 이제 피해 거짓이 더 좀 흥행을 할 것이다, 이런 콘솔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조정이 깊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응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점장님? 네.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들의 대부분 주가 흐름이 신작을 발표하기 이전에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그리고 공개 이후에는 이 다음 넥스트 신작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신작 발표 이후에 흥행 여부에 크게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실망 매물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또한 그 게임주의 우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25,000원 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진 세미캠과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신흥이 9% 강세를 보이면서 15,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 아마존이 AI 비서 알렉사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20%까지 상승했다.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한 남성은 아마존의 차량용 AI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2.8% 상승하면서 2,1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 약세를 보였던 CBI와 원바이오젠 각각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게임주인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5%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9% 상승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넥스트리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 속에 오늘 18%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2.8% 밀리면서 1,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S 네트워크스도 2%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 인스코비 오늘 4%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파란불 켜면서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AFW가 4%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235원 지나가고 있고요. 또 바이오 FDNC도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MI큐브 솔루션 오늘 14%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지 못하고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PB, 이원, 김성준 부장, 화신,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CTC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이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이원의 라이징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괜찮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배당도 좋고 또 영업이익도 좀 우수하다라고 하셨는데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 안정적인 영업이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CP라고 해서 이제 국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장의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스 에너지 파트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를 하게 되고 지역 거점자가 이제 소매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원이라든지 SK가스의 경우에는 직접 LPG를 수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퍼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실물 거래 없이 이제 옵션이라든지 선물 그리고 스왑과 같은 거를 말하게 되는데 이 페이퍼 트레이딩을 통해서 해칭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이익까지도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보이고 있다. 목표 예측이라고 하는 걸 좀 잘하고 LPG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제대로 이익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LPG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또 수출의 호조라고 해서 동남아 중심으로 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직접 수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저평가와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PER은 2.5배 정도입니다. 올해 EPS 기준으로 계산할 시에는 이 퍼라고 하는 것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일전 퍼가 대략 이제 5배 정도로 한 것을 좀 고려하자면은 굉장히 낮아진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9월에서 이제 10월 정도의 주가 수익률이 원래 낮다는 점에서도 이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배당을 이제 3,600원 정도로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늘면서 이 배당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이원의 실적도 상고하죠 예상하지만은 상반기 실적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순이익 YOY로 이제 플러스 5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와 이제 1차 목표가라고 한다면 이제 7만 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르티노 비율이라든지 성장 가속 팩터라고 하는 팩터 비율 등을 이용해서 이제 퀀트적으로 이제 좀 운용했을 때 포트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가격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계산할 수 있을 때 위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현재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배당주이면서 경기 변동주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보다 짧게 잡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짚어주셨고 배당의 또 매력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화신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새롭게 진입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가 내년 1분기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도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현재 주가 수준은 PER 5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사업도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지금 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더 자세하게 성장 모멘텀 들어볼까요? 예, 화신은 뭐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 그룹으로 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CRC의 점유율을 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최대 한 50만 대 정도의 공장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은 바로 인도 시장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소형 SUV 엑스터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5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고 상당히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인도는 아직까지 그 자동차 보급률이 10%도 채되지 않는 그런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GM의 공장 법인도 인수를 하기로 그렇게 밝힌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화신이 여러 부품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사업 배터리 케이스가 이제 1분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2025년도까지 물량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공되면은 바로 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점인 샤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차보다도 한 2배, 3배 정도 높은 단가를 책정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글로벌 OEM 향의 매출 증가 가능성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신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제가 6월에 한번 소개를 했다가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한 그 관점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후로도 이후로 많이 많이 밀렸습니다.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목표가를 17,000원 들고 나왔는데요. 17,000원이라고 하면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PER로 한 7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한 5배 한 중반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18,000원 되어 있는데 17,000원의 목표가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18,000원. 18,000원으로 1,000원 더 올려서 이제 화신 좀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CTC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훼손된 것 같은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본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 이슈가 수급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CTC 바이오 하면 그렇게 이제 친숙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본업을 하고 있고 지금 경쟁 이슈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본업 같은 경우에는 동물 사료 첨가제 그리고 동물 약품 시장에 있고요. 최근에 동물 사료 첨가제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이 내생 항생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첨가제에 대한 비중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여기서 MS를 높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우호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이민구 대표 그리고 파마 리서치의 지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지분율이 15%에서 20% 수준으로 낮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최대 주주를 뺏고 뺏기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200억 주식 취득 계획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지분 경쟁은 해소되기보다는 조금 더 과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금융시장 내에서 우호적인 매수 환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네, 계속해서 전략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업도 워낙 탄탄하게 잘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지분 확보에 대한 경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5,500원 CTC 바이오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강석훈 PB의 이원, 김성준 부장의 화신,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CTC 바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내용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솔리드인데요. 중계기, 유선 전송 장비를 주력하는 업체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의 수출 호조세 최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4%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우듬지팜입니다. 스펙 소멸합병으로 최근 상장한 업체인데요. 토망고로도 유명한 업체죠.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18만 평 규모의 K-스마트팜 테마단지 조성사업 소식에 공동사업 협약 관계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 가까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분위기 반전되면서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4인 중 로제만 재계약하기로 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 낙폭을 키우며 13%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벽산입니다. 건축 자재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에이스테크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급등했던 종목이죠. 어제 실권주 청약이 끝나자마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출발했는데요. 아래 꼬리 달며 낙폭을 회복하더니 오늘 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8%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특징주 3위 YG 엔터테인먼트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 블랙핑크 멤버 중 리사와 지수의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으로 13%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BTS 재계약 소식으로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YG 엔터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장 끝나갈 때 이제 속보가 좀 나왔었죠. 뭐 3시 15분 정도에 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멤버가 다른 소속사로 옮길 것으로 이제 전해진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뭐 사실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 자체는 뭐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을 보자면 1년 중 6개월은 뭐 블랙핑크로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이제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주가 됐었죠. 일전에 뭐 슈즈도 이 전략으로 재계약을 해서 이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이런 점을 좀 두고 봤을 때 뭐 YG 엔터의 경우에도 이 블랙핑크가 잘 활동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중반에 나온 그룹으로 이미 몸값이 높은 상황이죠. 소속사들은 이런 YG 엔터라든지 SM, JYP와 같은 소속사들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새로운 그룹들을 키워서 이 그룹들을 이제 성공시켜서 시장에서 좀 영업이익을 좀 높이는 상황 전략들을 좀 많이 취하게 되는데 향후 이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이 신입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이 Y젠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평가 받아왔었잖아요. 많이 올라갔지만은 계속 이런 이슈들을 기반으로 계속 주가가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신인 그룹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키워오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막판에 멤버 3명과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단독 보도에 오늘 크게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국면이고 또 신인 그룹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4위 우듬지팜도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 급락을 딛고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 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는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듬지팜은 하나금융 20호 스펙을 이제 합병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하는 것을 주된 매출로 삼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토마토를 조금 더 달달하게 만든 토마토 형태로서 이런 것들이 매출의 주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엔 기사라고 하는 것이 뭐 스마트팜 기준으로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과 같이 또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대지 속에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춰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지를 기반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여러 국가들, 특히나 이제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비아 토마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스마트팜 요걸 기준으로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가 주된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준으로 오늘 집함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셀바스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30%로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오늘 상승은 확실히 의료 AI 사업에 대한 소식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거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곳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강력한 뉴스가 나와줄 때마다 주가는 크게 올라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미국 울트라사이트는 AI를 기반으로 울트라사이트랑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울트라사이트라고 하는 곳이 AI를 기반으로 심장을 진단하는 영상 혁신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FDA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크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닛이라든지 뷰노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나 루닛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AI 의료 특히나 이제 진단 쪽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몸을 좀 같이 진단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폐라든지 뭐 유방이라든지 심장과 같이 특정 부위에 이제 스페시파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루닛이 그랬듯이 이 기업도 조인트 벤처를 어떻게 스페시파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두 기업의 동행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AI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멈추고 사실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AI 의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시각은 어떠실까요? 예, AI 의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AI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AI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AI 의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루닛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루닛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들이 메인이 아니라 그 컴퓨터 공학도들이 메인으로 사실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주축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사실은 이 진단에 있어서 특히나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폐암과 유방 쪽 즉 사진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공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쪽에서 굉장히 특히나 글로벌 고객사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지분 투자도 이루어졌었거든요. 원래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실 루닛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코프라고 해서 사실 제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망한 기업들 이제 특허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특히나 흑자라고 하는 것이 곧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스웨덴 왕립학회에서도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업은 너무나 좋다. 그리고 이제 의료 AI라고 하는 것도 루닛과 같은 전철을 밟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넥스틸도 짧게 살펴볼까요? 공모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 대량 매수로 급등을 했습니다. 연속성 있는 상승세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넥스틸의 경우에도 이제 올 상반기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천억 원을 돌파했었죠. 뭐 2021년 연간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300억 원 정도이고 상반기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고 2021년 연간 매출이 4,300억 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연간 매출이 6,7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해 봤을 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대략 올해 매출은 8천억 원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점들을 좀 특히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용광관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 연준의 강경한 메시지가 시장을 압박하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약세작을 뒤따랐습니다. 본토부터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0.7% 하락, 선전도 0.9% 파란불입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역시 현재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배경에는 미중 관계 악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꼽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경제 회복 둔화와 위완화 약세 때문에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위완화를 사들이는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독일은 0.79%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깍크 지수 현재 1% 넘게 떨어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을 보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결국 한국 전기차가 친환경 점수를 낮게 받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파급 효과가 미 IRA만큼 크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